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지단 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7월 6일 오후 5시 33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하나 드렸던 게, 제가 기존에 봤던 시나리오대로라면 동결을 이제는 선언하고 한 달 이제 바짝 상승하고 9월의 인하 시점에 맞춰서 떡락 시나리오를 봤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이 금리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지난달에도 그렇고 제가 예상하는 금리 시나리오는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메시지가 던진다. 뭐냐면 이도 저도 아닌 어느 한 방향으로만 쏠려 있으면 너무 강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오히려 갈팡질팡 모르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봤는데요. 이번 메시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인상 시나리오에 대한 차트의 변화까지 오늘 또 알려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거는요, 뭐 그렇다고 100% 이게 오른다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이제 오늘은 6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는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매년 독립기념일에는 사실 거의 장들이 죽어 있긴 한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뉴욕 증시가 강보합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요, 장중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지난달 회의록을 공개한 후에 일부 낙폭을 만회하면서 장이 마감되었는데요. 이때 투자자들 중에 극히 일부가 7일 노동부가 개장 전에 발표할 5월 고용보고서를 기다리면서 매수에는 굉장히 신중한 분위기를 이어가다가요. 회의록이 발표되고 일부 연준 의원들이 일자리 시장 열기가 인플레이션 둔화를 낮춘다고 지적을 하면서 인상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준 회의록을 보면요.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정례 회의 당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동결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수 참가자들은요, 그간 긴축통화 정책 외부 시차를 감안해서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속도를 추가 완화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또 다른 일부는요, 인플레 둔화 신호가 약하다면서 일자리 시장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들어 0.25%의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연준은 앞서 3월에는 올해 기준금리 수준 중간값인 최종금리를 5.1%를 제시했거든요. 근데 지난달에는 5.6%를 높여 잡은 바 있습니다. 이 얘기만 들어도요, 지난달에 저는 이제 5.1%를 기준으로 인상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견을 했는데요.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5.6%로 수정을 잡았어요. 이 얘기는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현재 기준이 얼마냐면, 보시는 것처럼 한미 기준금리도 차이가 나지만요, 현재 기준은 5.25에서 동결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잡았던 5.1% 기준으로는 거의 근사치에 왔고요. 반대로 수정된 5.6%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인상할 여지를 좀 둔 상태예요. 이거를 보면은요, 이게 바로 어제 증시 마감 후에 나온 집계된 결과거든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선물시장 투자자들의 기준치를 보면 연준이 7월 금리 기준금리를요, 이번 달은 0.25%를 올리고 9월에는 동결을 시키고 11월에는 또다시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 리스크와 관련해서 연준은요, 미국 경제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예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변수는 인플레이션일 거예요. 결국 이 할아버지한테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다행인 건 금리가 올라가는 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다행인 거는요, 일단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기준금리를 유지를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참석자 중에서 0.25에 대한 인상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 의사록에 따르면요, 결국 금리 인상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노동시장이 여전히 매우 타이트한 상황에서 동결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이번에도 대한민국 하면은 이슈 떠오르는 거 있죠. 최저시급을 올리느냐 아니면 이대로 동결하느냐. 딱 그 시장이에요 지금. 경제 모멘텀이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거의 없고, 이러한 점을 미뤄봤을 때 0.25는 타당하다는 소수의 의견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정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반대 다수의 의견을 물어보면요. 이 FOMC 위원들이 이 동결을 했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세계 경제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요. 지난 1년간 통화긴축 정책의 누적 효과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미 관찰을 했을 거고요. 이 관찰을 토대로 봤을 때 결국 동결을 결정했다는 게 연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입장이 뭐냐면 결국 이러한 것들은 단기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시장에서 뒤늦게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하기 이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동결을 할 의사가 다수적으로 많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위원들은요, 이번에 기준금리의 변동을 주지 않음으로써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평가할 시간을 더 갖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동결의 추세로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찬물을 끼얹었던 거죠.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후 여러 차례 공개 발언을 통해 연준 내에서 이외 추가 인상을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근데 여기서 중점을 둬야 할 게 여론이에요, 여론. 그리고 기준금리 선물시장의 투자자들은 당장 7월 25bp 금리 확률 90% 이상을 보고 있다. 선물시장의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베팅이 크기 때문에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결국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현재 이러한 입장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당연한 모든 것들을 감안을 해야겠지만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계속 같은 의견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단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차트 자체로 봤을 때 상승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은 저는 이미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제가 6월 말에 말씀드렸던 이 저항대가 어디서 종가를 마감했느냐인데요. 4월 이 3개월 봉에 7월에 시작되는 이 봉에 종가를 보면요. 3469에서 이미 저항을 등에 짚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결국 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저는 이번 달에서 10월까지 가는 봉은요. 고점에 대한 31,458은 이번 달에 이 봉에서 돌파를 할 거라 보고요. 지금 그 다음 저항인 33,000 32K까지는 저는 계속 갈 거라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여기까지는 그냥 어떤 흐름이 나오든 갈 거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지금 보시면 세 번째 산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차트는 그려질 거라 보고 그 이상의 산은 거래량의 문제일 뿐이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비트의 흐름은 금리 인상과는 이슈는 있을지언정 큰 흐름상 저는 32K 목격지까지는 무조건 갈 거라 보고 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거는 이러한 금리적인 이슈는요. 결국 투자자들이 무조건적인 매매를 하지 못하게끔 시장을 더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너무 보고 판단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6개월 봉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그냥 완벽한 장대 양봉이에요. 결국 고점까지도 지금 얼마 돌파 안 남았고요. 현재 지금 저항을 이미 지지를 받고 차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절에 대해서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가 깨지는 선, 그게 얼마냐? 바로 일봉상으로 나오는 이 선 있죠? 지금 딱 선 그어졌죠? 이 봉, 여기서 이미 매도 세력과 매수 사이 간에 이미 이 십자봉에서 나왔다고 보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손절해야겠다면 딱 말씀드리죠. 이제는 3만입니다. 3만을 그냥 손절선, 스탑선으로 보시면 이제부터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위까지 손익비가 $1,000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롱이 우세한 구간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목표 지점인 32K 여기까지는 제가 그래도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알트적인 궁금증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알트를 좀 볼게요. 왜냐면 비트만 그동안 연봉을 봤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연봉들 특히 리플 관심사 많잖아요. 연봉을 볼게요. 리플 일단 1차적으로 리플의 연봉을 봤을 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일단 갈 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리플 연봉 차트거든요. 일단 양대 양봉 윗꼬리 아랫꼬리 달고 음봉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양봉 나왔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리플은 여기 이상을 지금 이게 1년봉이거든요. 1년 봉상은 올해 안으로는 사실상 좀 힘들다는 입장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대신에 6개월 봉을 보면 차트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저점상으로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 저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국 이거를 보면 현재 삼각수렴상 차트를 그리고 있어요.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죠? SEC에 대한 증권형 판정이 정말 중요하다. 결국 그 재판은요.
누가 댓글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재판에 대한 거를 미룰 수 있고 아니면 또다시 한번 승소를 걸어볼 수 있으냐 아니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국외보고 뭐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리플에 대한 거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갈 이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다고 할지언정 저는 여기서 보면 삼각수렴상 여기에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있죠. 리또송 노래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오래 걸릴 거라 보고 있고 그 외 차트들도 보면요. 비트코인 캐시도 잘 보시면요. 그냥 차트적으로는 그래서 긴봉을 보라는 거예요. 긴봉으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자, 이 봉을 보면 뭐가 떠올리실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장대 음봉 뒤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 추세적으로 보면요. 여기에요, 지금.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결국 올라가게 되면요. 여기를 지금 뚫고 올라가야 하는데 지지를 받게 되면 여기는 열려 있어요. 여기는 열려 있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은 이렇게 차트를 만들 거거든요. 상승형 차트라고 하면 월봉으로 쪼개보면 위로는 열려 있지만 이 나오는 저항대가 여기와 여기를 이어보면 여기가 지금 저항이잖아요. 결국 여기 얘기는 비트로 따지면 32K를 전반으로 해서 상승을 올려놓고 알트들을 올리더라도 여기가 마지막으로 올려서 피날레를 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겠죠. 여기가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 여기서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 쓰리바닥 찍고 또 다시 올라가야겠죠. 이 쓰리바닥 패턴은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보이시죠? 여기서도 잘 보시면요. 이미 여기서 저항을 받고요. 여기서 저항을 받고 찍고 그 다음 올렸죠. 결국 여기에 대한 저항을 깨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위로는 여기가 남았다는 거고요.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해야 그 다음 매물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알트들은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뭐 유익 뜨고 이런 것들은 너무 세력에 놀아나는 코인까지 제가 뭐 차트적으로 이거 틀렸냐 안 했냐 이거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차트 기반으로 움직이는 애들 있죠. 항상 상징성 있는 애들은 같이 움직인다. 차트적으로는 진짜 이 그려드린 거 보이세요? 이게 제가 불과 보름 전에 그려드렸던 건데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딱 보이는 거. 이게 지금 그대로 차트 그려져 있는 거고 그대로 제가 영상 뒤집어 보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흐름대로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알트들도 지금 하락을 한 게 아니다. 그냥 조정을 하고 있다. 조정을 하더라도 어디까지 조정을 하냐 보면 전 주봉을 깼느냐 않느냐를 보라 했죠. 장대 양봉의 2분의 1 지점은 뭐다? 매수 지점이다. 그리고 차트들은 조정을 받고 지금 2분의 1 깨지 않고 저점 깨지 않고 상승형 차트 만들고 있다. 이 정도면 뭐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시간의 흐름이 갖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 이슈들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단타하는 거라면 제가 4시간 봉을 보시는 게 맞고요. 중스윙을 보시는 거라면 주봉을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더 크게 보는 게 이제 월봉 그리고 연봉은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이 좀 거래량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고 있는데요. 한번 계속 지켜보면서 큰 흐름상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텔레그램에서 장이 이렇다 이거는 사실상 투심만 흔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리는 거고 비트코인은 그러다 보니까 상승 32K까지는 무난히 가려고 한다. 알트는 그에 따라 움직일 거고요. 자금이 꺾이는 이상 알트들한테 순환매는 또 찾아올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리플 관련해서는 기존 영상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차후에 또 2탄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리플은 댓글에 어떻게 되실 거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리플이 증권형으로 인정을 받으면 영상에서도 넌지시 말씀드렸던 게 이게 과연 악재냐 호재냐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악재라고 표현을 하는 방식 자체가 증권형이 되면은 제도권의 증권형으로 분리돼서 기존에 존재하는 주식과 같은 법률로 매겨진다는 건데요. 과연 이게 무조건 나쁜가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그게 적용이 돼서 악재로 적용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악재인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증권형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이게 호재냐 물어보시면 그것도 되게 애매한 게 결국 지금부터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이 시간이요. 과거의 주식의 초기 시장을 보시면 정말 투자자분들이요. 아니 상장되어 있는 100군데 중에서 90군데가 망할 정도로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한테 직결이 됐기 때문에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나올 수 있어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과정 자체는 되게 험난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또석은요, 차트적으로는 위로 열려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상승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좀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아요. 그게 참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오늘도 이진아 전문가였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필요하다면 또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